1990년대 전쟁까지 벌였던 카스피해의 숙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국제사회는 무력 대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1992년부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최근 러시아의 중재로 두 나라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터키,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면서 외교 갈등도 커지고 있다. 소련 붕괴 후 30년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두 나라의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지난 9월 27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로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을 해서 전 세계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두 국가의 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또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나라 어떤 나라들인가요? 예, 일단 아르메니아는 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중동 이 교차점에 위치한 이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부 연안 쪽에 접해 있는 나라로 위로는 러시아, 아래는 이란,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접경한 나라죠. 사실은 분쟁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다는 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르메니아가 등장하는 거는 여기가 원래 또 이제 비잔틴 제국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지금 기독교 지역이 됐는데 1064년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셀주크 투르크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또 와서 이 지역을 점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셀주크 투르크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빼앗기면 소위 말하는 곡물 창고가 없어지고 농민이 없어져요. 아, 단순히 기독교의 패배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잃어버리면 곡물과 징병 인력이 없어져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1071년에 비잔틴 제국의 군주였던 로마누스 4세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지역을 탈환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누스 4세가 대패를 하고 이게 왜 결정적인 사건이냐면 다시는 이 지역의 기독교가 끝나버려요. 이제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 돼버리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지역인데 이슬람 제국에서 기독교 제국으로 이제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후에 오스만 제국이 그런 비잔틴 제국을 정복하잖아요. 그 후로는 이 오스만 제국 시대에 그 기독교 지역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이슬람 국가라면 되게 이게 좀 세잖아요. 근데 같은 이슬람이라도 오스만하고 이 중동 지역의 지금 이슬람 팀하고는 또 달라요. 오스만이 약간 유하죠? 예, 약간 유해요. 오스만은 이게 워낙 방대한 제국이다 보니까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래도 근본적인 인종 문제 같은 것들은 해결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912년에 이제 발칸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 발칸이 오스만이 떨어져 나온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스까지 개입해서 오스만을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고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무슬림 세력들은 터키 안쪽으로 이주할 거야 돼요. 근데 그때 이때도 무조건 전쟁 났다면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학살이라든가 가혹행위를 당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는 거예요. 도망쳐 왔어요. 화가 났잖아. 그쵸. 와서 보니까 여기 기독교는 다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인들이야. 거기다가 분풀이를 해가지고
애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또 학살을 당합니다. 이 무슬림들한테. 그냥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르메니아인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아르메니아인은 정말 분노가 그게 달았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살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가요? 그죠. 더 큰 대학살이 벌어지는데요. 1914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동쪽 지역에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네. 이제 두 패로 갈라져요. 네. 하나는 기존의 오스만 제국군에 들어가서 네. 러시아와 싸우고요. 다른 부류는 오스만 제국한테 너무 당했으니까 러시아로 가자. 그래서 러시아군에 입대해서 오스만 제국군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서 보면 안 그래도 좀 찜찜한 기독교계의 아르메니아인인데 이제는 총을 들고 싸워?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됐죠. 사실은 이들을 시리아 사막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글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쳐서 못 가는 노약자들을 다 총칼로 위협해서 가다 보니 길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그러겠죠. 거예요. 많은 수가 이미 이동을 하면서 강제 이주를 하면서 죽었는데 네. 결국은 이 산악 캠프에 도착은 하긴 했어요. 네. 도착을 해서 다시 이들을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으로 나눕니다. 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남성 그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도살자 부대라고 이름 붙여진 사실은 학살자들이었어요. 네,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확살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고 19세기가 되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역은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면서 러시아 제국 붕괴해버리잖아요. 그 틈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독립은 오래 못 가고 다시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이 되죠.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카라바흐, 뭐 장가주 이런 지역들이 있대요. 여기를 1921년에 아제르바이잔에 소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뭐 그게 왜 글로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23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구라는 만들어버려요. 이걸 아마 이제 중립지역으로 놓으려고 한 모양인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프게 땅은 아제르바이잔 거야. 하지만 주민들은 아르메니아계가 자치권을 가진다. 이런 식의 이상한 걸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두 국가 사이의 영토 전쟁, 그건 원래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생긴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련에서도 이 아래쪽은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네.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그 아래 이란도 그렇고요. 네. 그들이 힘을 키워서 쭉 올라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완충 지역을 만들자 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게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인데요. 1980년도에 영토 분쟁이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고요. 네. 그리고 소련 붕괴 직전인 1988년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이 분쟁이 본격적으로 정말 점화가 됩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이 아르메니아와 합병하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또 하기 시작을 해요. 아르메니아인들이 거기 거주하는. 왜요? 힘 키우려고. 당연히 자기네들은 기독교계의 아르메니아인들이니까 저쪽에 있는 바로 근접해 있는 아르메니아와 합병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분리 독립시켜서 나 아르메니아로 합병시켜줘 이렇게. 그렇죠. 게다가 그 지역이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제르바이잔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줘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모스크바에서 이 소련 최고 의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모스크바의 직접 통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평화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에서는 야, 이 평화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군사 작전을 돌입합니다. 이 부대들이 동원이 돼서 작전을 실시하는데요.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의 아르메니아 거주 지역에 이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무장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평화적으로 작전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기계화 보병, 그러니까 BMP 장갑차, 포병, 그리고 공격 헬기까지 동원된 아주 강력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5월 7일 날 실시된 2차 작전은 더욱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아르메니아 경찰이 탄 버스를 공격을 해서 11명이 죽고 19명은 현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경찰을요? 일단은 무장을 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경찰이든 자치 치안대든 간에 무조건 일단 잡고 가는 거죠. 이 작전을 통해서 17,000여 명의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또 자신들의 이 주거 지역에서 추방을 합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니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당연히 우리 또 독립한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선포를 해서 공화국이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또 이제 자치로 왜냐면 자치구였으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 거기는 우리는 따로다. 그러니까 원래 자치구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독립을 선언해요. 92년에 1년 늦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메니아로 붙겠다고 그래요. 요 지역에 이제 주도 세력은 아르메니아 주민들이니까. 그 안에 아제르바이잔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섞여서 하는데 주도 세력이 아르메니아인들이니까 우리는 아르메니아에 붙겠다. 독립 싫다. 붙겠다.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가 저는 지금 너무 두려운 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소리였냐는 결국은 또? 뭔가 일이 또 생기겠죠? 예.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르메니아의 슬픈 역사 비슷하게 왔잖아요. 이제는 또 아제르바이잔의 슬픈 역사가 나옵니다. 1992년 2월 26일 날 아르메니아 군에 점령된 아제르바이잔령 호잔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일부 병사와 장교들이 이 아르메니아 자경단과 함께 학살을 시작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인들을. 그렇죠. 아르메니아 자경단과 이 일부 러시아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 아제르바이잔인의 숫자는 16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쪽의 기록을 보면 그 숫자가 틀립니다. 희생자가 총 613명이고요. 그 중에는 106명의 여성과 63명의 아이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까지.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장이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 정말 학살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22년 오스만 제국 붕괴 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에 귀속된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인구의 80%를 아르메니아계가 차지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독립공화국을 세운 뒤 아르메니아와 통합을 선포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거부하고 양국은 1992년부터 2년간 전면전을 치른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분노는 또 극에 달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분쟁으로 발생을 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기 직전? 그럼 이제 수뇌부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그래서 1992년 5월에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이제 만날 데가 없으니까 이란의 테헤란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테헤란 협정이라고 협약을 맺어요. 그만 싸우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군을 또 공격을 합니다. 아니 협정을 맺었는데 다음 날 공격을 했다고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협정에 갈 때부터 그냥 이건 속임수, 다음 날 공격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많은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주장하는 것은 이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혹은 제3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2년간의 전쟁 동안에 양측은 약 3만 명에서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4년에 이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 결과 이 아르메니아는 점령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시료 지배를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아르메니아 땅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우리가 점령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씨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전쟁의 불씨는. 지금 이 상황이 반복. 그 오래전부터 반복됐던 역사가 결국은 어느 한 국가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고 맞아요. 그들의 분노가 또 다른 국가를 연쇄적으로 늪에 빠뜨렸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시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16년에 제2차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아이고. 근데 또 2차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또 안 싸웠느냐? 계속 툭탁거리고 싸웠어요. 계속 뭐 포격하고 서로 막 교전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전쟁은 2016년에 벌어졌는데요. 이 아르메니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차흐 방위군과 이 아르메니아 군이 아제르바이잔 민간 구역에 포격을 했다. 아이고. 그리고 이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반격을 해서 그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정확한 증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들이 포격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또 제시하지 못해요. 오잉? 그러면서 이건 또 다른 늪이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이 1차, 2차 그리고 이 지금의 3차까지 와도 누가 도대체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다 틀립니다. 다른. 4월 1일 밤 아제르바이잔 군은 카라바흐 접경 지역에 포격 및 지상 공격을 실시하고요. 이 공격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아제르바이잔 군이 이 몇몇 주요 요충지를 점령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좀 1차 전쟁하고는 양상이 틀린 거죠. 아제르바이잔이 더 세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5일 날 양측은 참모 총장들이 저번에는 1차에서는 이란에서 모였잖아요.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모입니다. 네네. 그 모스크바에서 모여가지고 휴전 협정을 해요. 네. 다음 날 괜찮습니까? 이게 사인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도 이 포격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전을 펼치고 있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두 나라의 분쟁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영구적인 평화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뭘 좀 알아가면 좋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어떤 외적 요인이 나기도 하고 내적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외적 요인은 그야말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해관계에서 실리의 문제고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게 내적 요인이 강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전쟁이 끝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결국 또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려는데 외적 압력이 자꾸 들어와서 또 이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아직 그게 그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내적 역량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분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지금의 비극은 사실은 강대국 그리고 열강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이쪽 저쪽으로 이용한 거죠. 국제 외교에서 실리를 제외하면 사실은 힘이 있어야 형제고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동맹입니다. 이 조국에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이 언제까지나 친구 혹은 동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쟁을 겪고 비극을 겪는 이유가 사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극을 막기 위해선 이 조국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강대국도 자국이 아닌 약소국의 이익을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분노와 많은 희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휴전이 정말 완전히 해결이 되는 휴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